경찰 일단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체포 업무를 일임하려 하자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공수처 역할은 영장 제시, 피의 사실 고지와 신병 인수다라고 공수처 차장이 어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어요. 우리는 딱 가서 경찰이 딱 체포하고 짝 정리하면 가서 그냥 딱 영장만 제시해주고 미란다만 얘기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읽히자 경찰 관계자들이 뭐 폼나는 건 검사가, 공수처가 하고 뭐 몸으로 부딪히는 거는 경찰이 하라는 거냐? 저 경호처 뭐 총도 찼던데? 우리가 뭐 용역기관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반응도 나왔다는 게 조간신문들의 보도입니다. 김종현님, 이게 좀 생동감 있는데 경찰 관계자가 폼나는 건 공수처가 하고 부딪히는 건 뭐 경찰 보러 우리가 뭐 용역이냐? 라고 해서 경찰 내부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면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그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라고 철회를 했는데 경찰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 반응은 뭐 너무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뭐 수사권도 다 넘긴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 잡아오면 너네가 잡아오면 수사는 우리가 할게 이거잖아요. 잡아와라. 네, 그러면 경찰이 그러세요 그럼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공수처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 체포영장의 기간이 일주일이었는데 단 한 번 시도해서 그것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1차, 2차 저지선 다 뚫고 3차만 뚫으면 들어가는 건데 그걸 버티든지 들어눕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실패하고 나와가지고 경찰 너네가 좀 잡아와봐. 우리가 수사는 할게. 이러면 경찰이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한 번 실패했으면 적어도 3세판은 해봐야죠. 연달아 가야죠. 그냥 바로 물러나 놓고 어떻게 경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응당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이 예 알겠습니다 하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사실 처음에 호기롭게 출발을 했죠. 예. 한 달 전에 제일 먼저 법무부 통해서 출국 금지 시켰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공수처가 정말 제대로 뭔가 보여줄 모양이다. 그동안에 뭐 제대로 못한다고 비판도 받았는데 제대로 할 모양이다. 검찰로부터 사건도 이첩 받았잖아요. 두 사람에 대해서 이상민 전 장관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제대로 한번 소위 각 잡고 한번 할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렇게 그냥 물러나 버리고 뭐 그다음 날은 눈이 와서 못 가고 이런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결국 더 모양만 구겼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당연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출범할 때 태생적 규모 등에서 태생적 한계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고비를 잘 넘기고 좀 강단 있게 했다면 더 새롭게 아마 평가받을 기회였다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되고 보면 뭐 어디에서도 다 비판을 면할 길 없기 때문에 사면초가 신세가 됐고 그 사면초가 신세가 된 것은 공수처가 스스로 자초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왜 체포 업무를 경찰에게 떠넘기려 했을까가 의문입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자, 일단 그때 당시 경호처 3차 저지선, 버스 등 차량 10여 대 200여 명 대통령 생각과 경호처 판단은 이래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내란죄에 대해서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불법이다. 정정당당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체포에도 응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막아섰다라는 게 대통령 측의 논리죠. 자, 경찰이 현행범으로 공수처장 등을 체포하자라고 했지만 공수처에서 만류했다. 그래서 철수를 결정하게 됐는데 자, 야권에서 무능하고 정신 나간 공수처다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나온 겁니다. 공수처 내부, 경찰 말대로 체포했다면 더 위험한 상황 올 수도 있었다. 이 말은 또 일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경찰의 집행을 위임하는 게 낫다라는 여론도 있었다라는 취재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에게 넘기자라고 결정이 된 것 아니냐라는 동아일보의 시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수처 스스로 이 역부족을 인정한 대목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정도 강한 저항을 생각하지 못했다. 어제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기껏해야 우리 50명인데 200명을 어떻게 뚫느냐. 영장 집행 전문성은 공수처에 없고 경찰의 인력, 장비, 경험을 인정해줘야 한다. 우리가 200명을 어떻게 뚫느냐. 라고 역부족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경찰이 거부하면서 다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의 권한이 있게 됐어요. 여전히 공수처는 기껏해야 50명인데
200명을 어떻게 뚫느냐라고 어제 이미 얘기한 이상 글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전히 수사 권한이 없다는 공수처가 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저 지금 공수처의 역부족 해명 듣고 있으면 허탈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200명을 어떻게 뚫느냐? 우리 50명이에요. 아니 그래서 외곽에 기동대도 있었고 실제 경찰 특수단 100명이 있었고 경찰과 공조해서 훨씬 더 많은 인원으로 이런 상황에 대비할 준비를 했었어야죠. 그때 했었으면 됩니다. 그리고 공조본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영장 집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고려해서 실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들어갔었어야죠. 그러니까 이 영장 집행의 위임, 미림이라는 건 법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 지휘권이라는 것도 이미 수사권 조정 단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81조에 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지휘한다는 문구가 남아 있어서 그렇지 실제 검찰도 영장 집행할 때 경찰을 지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조 관계고 공조 관계죠. 그러니까 공조본을 만들었으면 1차 집행 들어갈 때 저지선이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파악하고 그리고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돌파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인력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지원하고 협조하고 이거 다 그때 준비됐었어야죠. 이렇게 거기 가면 뭐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예 오셨어 하고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명백하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집행을 막겠다는 입장을 계속 뭐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을 대비하지 못한 공수처의 준비 부족을 스스로 자책하고 탓하고 그리고 2차 집행 때는 그런 문제를 충분히 예상해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야지 저 무능합니다라는 자기 고백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어제의 혼선은 뭐 해프닝처럼 일단 조정이 됐고 명백한 건 영장 집행의 주체는 공수처. 이건 바뀔 수 없고 영장 집행권 자체를 경찰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 단계에서 이 둘의 관계는 공조본이란 체계로 묶여 있고 법적으로는 행정절차법의 행정의원이란 그 절차를 통해서 서로 협조 관계를 두고 인력을 적정히 배치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경찰의 현장 판단권을 존중하면 됩니다. 아까 네. 얘기 나왔던 당시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 현행범인 체포 문제도 지금 다시 갔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경찰에 맡겨놓고 경찰이 하면 됩니다. 그런 협조 관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2차 집행에 나선다면 1차 집행까지 불발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어제까지의 공수처 비판은 일단 묻어두고 차치하고 이제 결과로서 보여주면 됩니다. 2차 집행에 나설 경우에 반드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금까지 제기된 공수처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존재 이유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일거에 걷어낼 수 있다. 공수처 스스로가 자초한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공수처가 결국은 달라진 게 없게 되면서 이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수사의 정당성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